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렇게 정인숙님, 이은영님, 주엄맘님, 그리고 다루스님 이렇게 먼저 순서 알려드리고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에 살고 있고요. 이제 뭐 세이브 머니 챌린지는 이제 삼수생이에요. 빨리 열심히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바쁜 척 한다고 이제 3수강째 중인데 이번에는 이제 열심히 해서 조금 한 성과를 남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은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블로그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서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다로스님. 음소거를 안 했어요. 죄송해요. 네네. 잠시만요. 소리만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다로스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2달 땡땡이 치다 왔어요. 근데 혼자 하니까 이게 생각만 갖고는 확실히 좀 이게 조이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왔어요. 잘 네, 부탁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승아님. 아이 목소리 들려도 괜찮으니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가계부를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이 하신다고 하길래 용기 내서 한번 신청해 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은영님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저 2번째를 했습니다. 네, 제 친구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친구인가 내심 기대했었는데 네, 새로운 분이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김미애님, 김찬아님, 심승우님, 정지혜님, 아는보미님 이렇게 순서로 갈게요. 네, 미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3기째 지금 하고 있고요. 1기, 2기 하니까 가계부 같이 챌린지 하다 보니까 가계부를 꾸준히 쓸 수 있어서 3기도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소비가 막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 범위 내에서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하는데 사실적으로 3, 4, 5는 거의 별로 잘 못했고요. 조금 체계적인 게 이제 7월 달에 좀 많이 체계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달도 더 열심히 이번에는 확실하게 푼돈이라는 거를 푼돈 적금을 만들긴 했는데 금액이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이번 달은 최대한 많이 모아서 ETF 좀 많이 사는 한 달이 돼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심승우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저 아이 이름이 심승우인데 네. 저는 이제 10살, 6살 아이고 결혼한 10년 차 됐는데 워킹맘으로 계속 바쁘게 지내다가 원래 코로나로 이제 육아휴직 쓰면서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가정 경제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눈팅만 하다가 이제 또 오미옥 장관님의 그 특유의 또 신뢰감도 있고 해서 그동안 많이는 못 봤는데 이제 유튜브로 그 몇 가지 오늘도 봤어요. 올려놓으신 거. 내 속도대로 가자, 뭐 가계부,
어떻게 쓰는지 하고 아이들 3명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사시는지 조금 봤어요. 그래서 근데 가계부 그 책 내신 거 그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책은 빌려서 보시고 하시더라도 가계부는 저희가 쓰는 걸로 맞춰서 쓰면 아무래도 시스템을 네.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기존에 혹시 사용하시던 가계부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일단 이번 한 달은 참여해 보시고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근데 가계부가 없어서 하나 사야 된다라고 하면 네, 자동 절약 시스템 가계부를 사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네.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이 이름. 저 황윤우예요. 황윤우. 황윤우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이 누구셨죠? 정지혜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저도 워킹맘인데, 먹거리 하는데도, 하여튼, 네네. 뭔가 이렇게 체계도 없고, 늘,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우연하게 그때 장관님 책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책 내신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웃으로 돼 있었었는데, 블로그에 요 가계부 쓰는 그걸 하시길래, 이렇게 저도 앱으로는 늘 가계부를 쓴다고 썼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표라든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너무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라 그냥 계속 하니까 보이는 것도 너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달러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해보고 저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꾸준하게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세롬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네네. 들립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 인사하고, 네, 맞아요.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5가지 말하면 되는 거죠? 네네. 서로 인사니까 그냥 자기소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저는 김세롬이라고 하고요. 저도 워킹맘이고, 지금 25개월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네. 이번에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가정 경제를 좀 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저의 그 재정 상태를 보는데 돈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변화가 제가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복식부기 가계부도 좀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잘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분이 이거 추천을 해 주셔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해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저의 그 재정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저축으로 이어지는데 그 저축의 양이 제 눈에 팍팍팍 보이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까지 잘 가는 네,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인은 박지연 님이라고 그분 실명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 추천이었어요. 박지연님? 근데 박지연 님은 이걸 해봤다고는 안 하셨고 네네. 네, 블로그 이웃이 이거 한다고 네, 좋은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김현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2월 달부터 자리로 세이브머니 챌린지 참여해서
인증하고 그리고 습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 15,000원 살기 하고 있는데 그 15,000원 안에서는 식비, 외식비, 생필품 그렇게 구입하면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습관이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인 그 가계부, 통 가계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좀 저축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0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잡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부제 엄마님 이야기 중이셔서 최미연님. 최미연님. 저는 여기 안에서 최미연님. 나요? 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일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습관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열심히 좀 해보려고 다시 신청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네. 그 다음으로는 최미연님 하셨죠? 아는 봄이님. 아는 봄이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화면에 조금 TV가 보여가지고. 네네네. 네, 저는 지금 둘째를 임신했는데, 저는 아는 봄이고요. 그리고 4살 아들 있고 지금 임신 중인데, 저는 가정주부고, 네네, 우선 저는 그렇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입덧 때문에 입덧을 좀 심하게 했었어가지고 가계부를 잘 쓰고 있다가 입덧하면서부터 가계부를 한 몇 달 놓게 되니까 다시 습관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계부 쓰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밥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 집밥만으로도 그 금액이 주는 효과를 경험을 했었어서 그런 습관들을 다시 잡고 싶어서 한번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으세요? 네네. 이제 가라앉아서 좀 어느 정도 음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함께 으쌰으쌰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라이프 코치 홍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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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희 소개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차 안에서 다른 분이 통화 중이어서 제가 그럼 다음으로 이따가 잠깐만. 할게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방부제 엄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방부제 엄마이고요. 저는 아들 6학년하고 2학년 남자아이 2명 키우는 가정주부이고요. 세이브머니 챌린지는 저도 2월부터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가계부를 계속 써왔었는데 쓰기만 하고 잘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쓰기만 하지 절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쓰기는 쓰는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가정경제 재무장관님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이런 챌린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기했죠. 어떻게 하루에
5,000원으로 살지, 10,000원으로 살지. 저는 솔직히 커피만 마셔도 10,000원이 막 넘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그래서 되게 의아해했는데, 카톡방에서 이제 다른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10,000원으로도 되게 먹을 거 다 먹고 또 건강도 다 챙기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재테크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너무 내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고요.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해 나가면서 사실 조금씩 절약을 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대출금이 조금 있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매달 이제 지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갚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갚았더라고요. 원래 대출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 2월부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에 1,0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는 사실 형편이거든요. 근데 지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갚아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집밥으로만 줄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1,000만 원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고정비 지출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처음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식비 절약을 생각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2달, 3달 함께 참여하시다 보시면 고정 지출을 또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윤맘님. 가능하세요? 나윤맘님? 네, 애기 이제 재우고 왔어요. 네.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전 열정 나윤만이고요. 저는 그 머니슈가 제일 처음 1기로 시작해가지고 2019년 여름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횟수가 벌써 2년째가 됐어요. 이게 저는 혼자서 습관을 들이기 정말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장관님과 함께하는 가계부가 유일하고요. 다른 건 솔직히 혼자 하다 보니까 쓰다 말다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더 나름의 이제 시스템을 이제 장관님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긴 한데 혼자 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관님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가계부를 쓰는 걸 놓치지 않게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거는 장관님 가계부를 보시면 각 항목에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먼저 계획을 잡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가계부를 쓰고는 있었지만 뭐 책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만 쓰고 있지 뭐 결산하고 금액 맞추는 거에 급급했었는데 장관님 만나고 장관님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각 항목에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제가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고 이 작은 이 가계부라고 생각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잡고 있다 이제 나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좀 도와가고 하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주엄맘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네, 들려요. 들리세요?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는데 자꾸 애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다시 또 컴퓨터로 들어왔거든요. 잘하셨어요. 핸드폰을 막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마음 압니다. 뺏겼어요 지금 둘째한테.
네. 저는 주엄맘으로 거기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5월 달이랑 6월 달을 이제 참가하고 이제 7월 달을 좀 쉬었거든요. 근데 쉬면서 사실 좀 제가 어쨌든 기록은 하고 어쨌든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기록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은 제가 여기 참여 계속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아직 내공이 쌓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을 한 번에 많이 보면 그 다음에 지출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그것도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살기 금액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8월 달에 다시 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듣다가 나갔는데 방부제 엄마님이 하신 말씀처럼 꼭 이렇게 뭐 식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도 고정 지출을 좀 줄여봐야겠다는 그런 고민을 해본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비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줄였어요. 근데 뭐 많이라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아이들 학원 한 2개씩은 줄인 것 같거든요. 와. 근데 그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줘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식비보다 사실 그게 더 세이브가 많이 되더라고요. 식비도 많이 물론 되지만 이걸 참여함으로써 꼭 식비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 경제를 좀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다른 아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정말 하고 싶어요. 추천하세요. 네, 아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꼭 추천을 하고 장관님 책도 제가 많이 추천했거든요. 친구 만나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여기 정말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으신 장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고 싶은데 그걸 다 할 정도로 지금 막 시간이 있진 않아가지고 저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저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평 하는 거를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책이 600페이지인지 몰랐거든요. 600페이지나 돼요? 대박. 그래서 600페이지 책을 보고 갑자기 저는 한 300페이지 정도 그 정도 예상했었는데 좀 약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 괜히 신청했나? 이러고 약간 오늘도 책을 좀 읽었거든요. 애들은 각자 자기 일하고 저는 책 읽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런 기회를 가진 것도 다 여기에 이렇게 참가하면서 알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서평 이벤트 요거 제안이 처음 들어온 거였는데 페이지가 600페이지나 되는지 몰랐네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읽은 데까지 해서 쓰세요. 그럼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2분 남은 것 같아요. 라이프 코치 홍님하고 금빛 달님이신데 금빛 달님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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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 이어서 2번째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아직 여기 장관님들처럼 습관 잡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달라졌던 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 안에서 지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은 오늘 이만큼 썼으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트에 가면 자제력을 여전히 잃고 있고 어느 순간 담고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조금 모르는 거죠.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거 한두 달 만에 끝낸다 생각 안 들고, 이렇게 습관 한 1년 잡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1년 정도 잡고 뭐 6개월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처럼 그냥 길게 잡고 길게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급하게 뭐 한 달 만에 요걸 내가 마스터해가지고 하겠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사실 30년 넘게 그렇게 습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길게 보세요. 길게. 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 마지막이네요. 라이프 코치 홍님 가능하세요? 네, 어려우시면 네, 넘어갈게요. 저희가 오늘 처음 서로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이유는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소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라이프 코치 홍님 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얼굴은 지금 모양새가 빠져갖고 제가 창피해서 얼굴 못 들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라이프 코치 홍이라고 이름은 홍영우이고요. 글쎄요, 막 창피하다 좀. 저희 7기에 참가했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한 5일 정도 참가하다가 그 다음에 못했어요. 근데 뭐라 할까, 한 번 또 계획했는데 막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한 달 하길래 감사하게도 다시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후반부에 한 5일 하다가 빠지고 그 다음날 저녁 때라 써야지 했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자꾸 이게 미뤄지는 거야, 며칠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창피하고,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일도 있지만 이렇게 소스러운 뭐라 그럴까, 재정이라고 하나, 가정 경제, 그게 너무 새는 돈이 많았는데 그냥 뭐 원래 이러니까, 원래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참가하게 되니까 한 5일 하다가 빠졌죠. 근데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나 자신한테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것도 못했네.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8기 한다고 해서 다시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 제가 여기서 뭘 해갖고 제 자신한테 뭘 보여준 게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는데요. 그냥 장관님하고 통화했을 때 뭐라 그럴까, 다시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약간 마력 같은 걸 좀 느껴서 또 용기 한 번 더 내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 다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루는 것도 있고, 자기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자기 자아 발전도 가져오신 분들 되게 많고, 저도 뭐 그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요. 부럽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비교하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나도 저렇게 곧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게 했고요. 자연스럽게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변화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21일 챌린지 인증하는 것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세이브머니 챌린지의 핵심 아주 기본은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그걸 5주 생활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가계부 결산 워크숍을 통해서 결산, 한 달 가계부 결산하는 것까지 요게 목표예요. 근데 그 안에 매일 머니수다, 돈과 대화하는 거 하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 과정,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가계부를 써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각자 내가 가계부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가계부 매일 챌린지 시작하고 마지막 날이 8월 29일이에요. 그날 우리가 모여서 가계부 결산하는 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 가계부를 쓰는 거가 우선이고요. 자연스럽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 저희가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루 살기를 정하다 보니까 외식보다는 집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 쓰고 집밥을 하는 챌린지 내용으로 가져가는 거고 3만 원 다들 납부하셨죠? 납입하셨죠? 그런데 이 안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인증을 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일괄로 각자 인증한 횟수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게 환급할 거예요. 그래서 21일 미션 인증을 100% 완료했다라고 하면 21,000원을 선물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만약에 15일을 인증했다라고 하면 15,000원을 환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증 방법은 일단 머니수다 카페 다들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죠? 그 카페에 매일 가계부 쓰기라고 하는 가계부 쓰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인증하는 거 할 텐데요. 바로 카페에 글을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시다. 블로그에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인스타가 있다. 인스타에 기록하세요. 블로그나 인스타에 그 세이브머니 챌린지 참여하고 있는 거, 가계부 그리고 집밥 요거 사진을 포스팅해서 인증을 하세요. 그걸 먼저 쓰세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그냥 공유하기로 보내시면 돼요. 그때 게시판 이름은 매일 가계부 쓰기 요거 게시판으로 하시면 돼요. 왜 본인의 블로그와 인스타에 이걸 기록하시라 말씀드리냐? 자기만의 데이터, 기록을 쌓으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 제 카페를 키우기 위해서 저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데이터를 쌓으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블로그와 인스타를 키우세요. 키울 때 뭘로 키우지? 어떤 주제로 하지? 이런 또 질문들 퀘스천 마크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세이브머니 챌린지 참여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머니수다 카페에 인증 공유하기 통해서 인증하시면 되고요. 집밥 인증할 때 워킹맘이신 분들 집밥 꼭 인증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내가 직접 한 것에 대해서만 인증하시면 돼요.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어요. 그거 인증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집밥을 했다. 그것만 인증하시면 돼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단 이번에 가계부 챌린지에서는 가계부를 기록하는 거 요거에 좀 더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인증 체크는 여러분들이 23시 59분까지 아시겠죠? 내일 인증이 시작되잖아요.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카페에 올려주시는 거, 공유하시는 거 포함해서 올려주셔야지 그게 인증 카운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열정나윤맘님이 인증 체크를 표로 해서 저희 단톡방에 저희 8기 단톡방이 이번에 처음 생겼잖아요. 거기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희가 조를 편성했어요. 왜 조를 편성했냐? 사람이 너무 많고 이번에 저희가 8기 단톡방을 한번 새롭게 따로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 편성 한 지는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요거 한 거는 뭐냐면 서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조별로 갖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8기 그 오픈 채팅방을 따로 한 건 그 머니수다 올방에 16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네, 아름아름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끝내시는 것 같아서 네, 방부제 엄마님의 제안으로 네, 8기 오픈 채팅방을 따로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가 궁금하신 질문사항 있으면 저희 8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근데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래도 네, 제가 밤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색깔 보면 좀 진한 색깔 있죠. 이분들이 오늘 소개할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참여를 오래 하신 분들을 조장으로 제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노하우가 쌓인 노하우들을 네,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언들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하루 살기 금액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자동이체하고 푼돈 통장 만들고 그 내가 가계부를 써야만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목표, 꿈을 정하고 그거에 맞는 드림보드 하는 것까지 요것도 인증엔 체크는 되지 않지만 요거 기본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인증 동그라미 쳐서 누적 금액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인증 방법과 관련돼서 있으시면 네. 네네. 장관님, 근데 저기 네. 집밥 인증이 그 메인이 아니면 집밥 인증 안 하고 가계부 인증만 해도 카운트가 되나요?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재희님이 워킹맘이셔서 집밥을 네네네. 아예 안 하시나요? 아예 안 하진 않는데 막 회식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뭐지 딸내미가 학원을 뭐 늦게 오고 뭐 이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샐러드 해 먹고 치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게 필수인지 어떤지. 필수는 가계부를 기록하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네. 집밥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계부를 잘 쓰시는 분들이 집밥도 사실은 잘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뭐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내가 만든 집밥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또 가계부 쓰고 이런 기록도 같이 남기면 좀 더 하루 우리가 살기 할 때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그런 새는 겁니다. 돈을 막으려면 자연스럽게 집밥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맞아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지혜님은 일단 집밥 요거 하는 것을 이번 한 달에 목표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리고 가계부 기록하면서 내가 집밥을 많이 하는지 외식을 많이 하는지 요걸 한번 알아보는 걸로 목표를 잡으세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장관님, 그리고요 그 네. 하루 살기 금액 아니 저게 식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요? 이따 강의 때 말씀드릴 텐데 식비, 외식비, 생필품 세 가지. 네.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강의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 시작이 들어갑니다. 초반에 인증과 관련돼서는 이제 궁금하신 거 해소되셨다고 이해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계부를 써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냥 가계부를 잘 쓰고 새는 돈을 잡는 게 목표이신가요? 가계부 써서 종잣돈 얼마를 마련해서 어떤 결과를 그게 목표이신지 아마 다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계부를 쓰는 진짜 이유 그걸 써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써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지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음. 음.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 작업을 하셔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실 건데, 노후 준비를 꿈꾸시는 분도 계시고, 내 집 마련, 혹은 지금 내 집이 있지만 방이 더 많이 있는 집을 원한다거나, 네. 한번 여러분 가계부로 종잣돈을 얼마 모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 신랑 차 바꿔주기, 내 집 마련, 대출금 제로. 네, 많으시네요. 네, 방 4개 있는 집. 흑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거. 네. 교통이 더 편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 네. 네. 아마 세롬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 학자금 마련하기. 시골에 땅을 사고 싶으시구나. 네. 땅을 사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황윤우님의 꿈은 뭘까요? 아는보미님, 이은영님, 최미연님, 정승아님. 부채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목표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고 흐름을 파악하고 새는 돈을 잡고 싶으신 거죠.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세요. 와, 저도 관심 있는. 네, 금빛 달림,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 안에서 돈 쓰는 습관을 잡고 싶으신 거죠. 네, 식비를 줄여서 정지혜님 마이너스 통장을 영원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더 모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신 거고, 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고 싶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그 종잣돈 얼마의 비상금을 마련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들이 원하는 펜트하우스. 방부제 엄마님은 뭘 원하세요? 아들이 원하는 거 말고 혹시라도 방부제 엄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엄마님 교습소 마련하시는 거.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둘째 방을 마련해 주는 거. 최미연님 경제적 자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시키는 거.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생활을 받아서 운영 중인데 이 안에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적어보시니까. 그런 꿈을 위해서 가계부를 쓰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가능성, 동기부여가 딱 되세요? 별로 안 오시죠? 아는보미님. 표정이, 안 와닿는 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계부를 쓰고 절약을 하고 종잣돈을 모아요. 근데 뭔가, 맞아요. 살짝 너무 큰 꿈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거기다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죠.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고? 너 얼마나 잘할 수 있나 보자. 지켜보자. 뭐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카드를 긁으면 그것 봐 또 그러지 뭐 네가 뭐 쯧쯧쯧. 네. 간절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렇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딱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꿈 적은 거에 되게 여러 가지를 적으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꿈이 되게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분들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경제적 자유, 그리고
뭔가 경제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딱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뭔가 부와 관련돼서 성공한 사람들 혹은 자기 일과 관련돼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깊게 파요.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할 때까지. 그걸 성취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목표를 잡고 실천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은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수정을 해요. 실천 계획을 수정을 해요. 그리고 수정한 대로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맞다 하면 그걸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목표를 실천하고 네,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 경제적인 것과 관련돼서는 가난한 사람 혹은 뭔가 끝까지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해보지도 않고 혹은 이런 꿈은 있어. 그렇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는 핑계들을 찾아요. 핑계거리들을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들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남편이 뭐 차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 뭐 시댁 형편이 안 좋아서 친정의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런 이유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꿈 이걸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가 정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유산을 했었어요. 자궁의 임신으로 유산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이를 정말 되게 갖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해서 10달 동안 배 잘 품고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0일 만에 탈장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병원비가 없었어요. 병원비 그리고 아이 그 태아보험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가입을 안 했었어요. 남편 외벌이로 네, 살았을 때 120만 원이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추측하시죠. 근데 되게 사실 그때 저는 좀 많이 비참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의 수술비를 내가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에 되게 수치심과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부모가 되려고 결혼했나? 아이를 그렇게 원했었나? 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 수술 다 끝나고 퇴원을 1박 2일 하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 퇴원하고 심지어 저희가 그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수술비도 다 내주시고 차로 저희를 집에 데려다주는 그 길에 오는 길에 생각을 했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은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쓰던 그때 가계부에 2013년도 우리 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복가계부라는 이름도 지었어요. 이 가계부에 이렇게 적어요. 그때 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살았을 때예요. LH에서 보증금 지원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나이 40에 우리 자산을 1억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하겠다. 어떤 집으로? 요런 집. 하이샤시에 부엌이 넓고 화장실도 지금보다 넓고 세면대 있는 베란다가 있거나 마당이 있는 이런 집에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때 외벌이었으니까 이대로는 계속 안 되겠다.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취업을 할 때는 최소한 내가 150만 원을 벌어서 그중에 적금 100만 원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하면 8년 후에는 1억을 모을 수 있겠다. 그 돈으로 내 집 마련해야지 라고 하는 꿈을 되게 구체적으로 적게 되죠. 이때 제 심정은 딱 요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었던 꿈이 2020년 1억 모아 내 집 마련하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채팅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은 꿈과 지금 요거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나 누구누구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건지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앞에서 기억나세요? 하이샷이 있고 베란다가 있거나 마당이 있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뭐가 있었죠? 화장실, 부엌, 넓은 곳, 그리고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가 가깝고 네,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적은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모은다라고. 그런데 앞에서 보셨죠?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할 건지.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혹은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을 2025년까지 갚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2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네, 매달 내가 얼마씩 저축해야 되는지 쪼개서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적으신 그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요 공식에 맞춰서, 문장에 맞춰서 써보시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해보셨던 분들, 김안나님은 신랑 차 바꿔주기랑 내 집 마련, 대출금 제로 이렇게 3가지를 쓰셨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네,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아는 보미님,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빚의 금액을 요거 2개 중에 혹시 무엇을 먼저 상환하는 게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꿈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열정나눔맘님 어떻게 하시면 될지, 어떤 아파트, 지금보다 교통이 더 편한 어떤 아파트로 가고 싶은지 아마 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파트 네, 몇 평, 네, 이런 거. 네, 미애님 그때 작업하셨죠? 아이들 학자금 네, 각자 얼마씩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저축한다. 세롬님도 시골에, 어떤 시골에, 어떤 땅,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일 거잖아요. 혹시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을 명명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치유센터, 치유공동체에 몇 층 건물을 지을 건지까지. 그래서 그 꿈을 매일 이 문장을 보고 드림보드 만드는 것까지 작업을 할 텐데 그걸 아침마다 매일 보면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인숙님은 부채 없는 삶이시니까 뭐 비상금 얼마를 마련하는 게 목표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금빛달님도 집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지혜님은 네, 마이너스 대출을 상환하는 걸로 가실지 아니면 더 넓은 집으로 하실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승아님은 경제위기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걸 마련하면 좋을까요? 어떤 비상금? 어느 정도 금액이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금액을 네, 만들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나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마의 그 저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네, 더 절약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죠. 최미연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네, 미연님이 생각하는 원하는 경제적 자유란 무엇이고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종잣돈 얼마 뭐 이런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요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좀 그걸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황윤우님,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모습은 어떤 건가요? 어디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이신가요? 아니면 어디 유학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시나요? 네. 연옥님도 네, 종잣돈 얼마라고 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성공 경험이 없어서. 네. 그러시면 뭔가 아직 잘 모르겠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종잣돈 얼마 딱 이렇게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종잣돈 얼마도 엄청 뭐 몇천만 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게 우선이에요, 정지혜님은. 그래서 뭐 3개월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가능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네, 수준의 네, 종잣돈 금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미애님, 나 김미애는 2022년 2월까지 푼돈 12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네, 매달 13만 4천 원을 모으신다는 거죠. 네, 푼돈 120만 원. 네, 네, 그거면 제가 봤을 때는 네, 비상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달 170만 원씩 저축해야 하는데 기간을 좀 짧게 잡았어요. 네, 나 아는 봄이는 2023년 8월까지 마이너스 상환하기 위해서 매달 170만 원씩 저축을 한다. 네, 잘하셨어요. 네,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매달 170만 원 저축한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안 할까? 되게 예,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요걸 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건 스스로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요거 딱 정했어. 나 아는 봄이는 2023년 8월까지 4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달 170만 원씩 저축할 거야. 라고 정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하지? 나 김찬아는 2023년까지 방 4개 있는 곳으로 이사하실 원하는 아파트 명을 적으시면 좋겠어요. 찬아님. 네, 매달 168만 원 적금한다. 네, 그래서 계약금 6천만 원을 네, 마련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1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네, 매달 83,300원씩 저축한다. 대단하십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적어보시니까 하실 수 있겠죠? 연홍님. 그 앞에서 되게 성공한 경험이 없다고 하신 정지혜님, 김연홍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비상금 100만 원 정도 가능한 어떤 그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달 83,300원 조금만 절약하고 집밥하고 요거 세이브머니 챌린지 몇 달 하시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영님 잘 모르시겠어요. 요거 미션으로 나갈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션 드릴 테니까 일주일 정도 안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하니까요. 나 강숙정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4평 학교와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1억을 모은다. 이렇게. 네. 그래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저축하실 계획인지 그것까지 적으세요. 네. 안나님은 네, 조금 더 생각하고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로 선택하세요.
남편 차와 뭐 두세 가지였었잖아요. 대출금 상환하고 그렇게 내 집 마련하고 그 세 가지 중에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하고 싶은 걸로 선택하세요. 좀 솔직하게 남편 차 바꾸는 거 내가 별로 마음이 안 땡겨. 그럼 그거 선택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난 정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나는 더 그게 끌려. 그럼 그걸로 선택하세요. 아셨죠? 나 정인숙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네,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종잣돈이 1,800만 원 정도 되면 조금 네, 원활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루 5만 원씩 적립해서 1,000만 원을 모은다. 네, 좋습니다. 박무재 엄마님, 꿈 비상금 5천만 원을 모으기에 매달 85만 원을 저축한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인숙님 좋습니다. 네, 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278만 원. 네, 맞벌이로 모은다. 네, 좋아요. 네, 그냥 1억을 모은다와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월 278만 원을 모은다는 다르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시겠죠? 1억을 모은다. 쓰면서도 내가 이 1억을 언제 모으지? 왠지 손에 안 잡히는 돈 같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278만 원을 모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맞벌이를 해야 되겠구나. 남편은 외벌이로는 이게 안 되겠는데? 맞벌이 혹은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 돈만이라도 어떻게 좀 더 저축하는 데 늘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네,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과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그 다음으로 바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뭘 하지? 라고 하는 질문. 주원맘님, 나 송소연은 20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해서 네, 교습소, 요 교습소 독립이잖아요. 원하시는 장소,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네, 그 장소를 찍으세요. 동네 산책할 때 여기 정도에 내가 교습소를 차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을 그리세요. 그러면 종잣돈 3,600만 원 네, 금방 모이실 거예요. 네, 열정나눔맘님 구체적으로 더 적으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 최미연은 2022년 12월까지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300만 원씩 적립한다. 오케이. 김세롬은 2026년 7월까지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충청도 높은 지대에 풍광이 좋은 땅 1,000평을 사기 위해 2억을 모은다. 그러기 위해서 매달 300만 원 저축한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세롬님이라면 충청도 근처에 네, 여행을 자주 가세요. 그래서 땅을 보세요. 보러 다니세요. 네. 그렇게 돼요. 이 꿈을 진짜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좀 설레고 그 꿈을 상상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으신 분.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아직은 막막하다. 아는 봄이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임산부. 그러면 임산부여서 뭔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은 수입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뭘 해볼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블로그 하세요? 아는 봄님? SNS 활동을 해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적었어요.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하다가 라는 말은 과거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하셨던 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네. 금빛 달림 전보다 좀 더 뚜렷해지셨죠. 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세요? 네. 그거면 돼요. 그것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한 건 그 설레임,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좋은 기분, 요걸 여러분들이 네 느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이 작업 성공한 거예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느끼셨다. 근데 여러분 문장도 문장이지만 드림보드를 찾으세요. 만드세요. 저희 카페에 드림보드 게시판에 다른 기수분들이 하신 작업한 거 있거든요. 제가 했던 거는 요거예요. 50구형 아파트 방 3개 있는 이렇게 이런 평면도죠. 네, 제가 원하는 이런 거 네, 생각하면서 이 평면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든 그 문장 2020년까지 1억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 59형짜리 아파트 방 3개 아파트면 된다. 요거를 가계부에도 붙여놓고 또 어디에 붙여놨죠? 냉장고 앞에 붙여놔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의 매일 보는 거죠. 가계부를 매일 쓰니까. 그러면서 이룰 수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계부를 절약하고 있고 네, 하루 살기 금액으로 살고 있고 또 네, 매달 그렇게 네,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저축을 해요. 실제로. 매년 저축액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원래 8년 3개월 만에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5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작업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해?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사람 괜히 내 가슴에 불만 싸지르고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다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쓰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자동절약 시스템 가계부에 보면 여러분 행복미래 그리기 시트가 있어요. 저희가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아이 셋 낳는 것까지. 정말 뜨악했잖아요.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 셋을 낳는다고 적었던 거가 사실 둘째 낳고 더는 안 낳겠다고 했는데 셋째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디테일하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차를 산다. 네, 이런 것도 되게 다 맞았고요. 내 집 마련한다. 요거. 네,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신이 마음이 설레는 그 꿈을 목표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드림보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네, 가계부를 쓰실 겁니다. 어떠세요? 그 꿈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가계부를 쓰고 절약한다는 것과 있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여러분은 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마 신용카드, 또 마이너스 대출, 다른 신용대출, 담보대출, 어떤 그런 대출이 여러분들의 경제의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는 시간으로 보내실 거예요. 돈의 흐름은 간단하게 보세요.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돈이 나가세요? 1번, 2번, 3번. 과연 지금 여러분의 돈은 가장 먼저 어디로 나가나요? 네. 이상적인 건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하고 나머지 돈으로 변동 지출을 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네, 이런 소비성 빚, 네, 대출금 갚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죠. 그렇지만 네, 너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져올 거냐? 네, 일단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매일 이렇게 실천을 하고 네, 매일 또 가계부를 쓰고 저희는 머니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하고 다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네,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또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시스템을 가져가시면 돼요. 앞에서 열정나윤맘님과 몇몇 그 선배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가계부하고 저희 그 가계부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매일 돈을 쓰는 건 요거거든요. 세 가지, 식비, 외식비, 생필품. 그러고 나머지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아이 교육비. 요거는 한 달에 나가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잘 모른다가 솔직한 표현이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한 달, 두 달 써보면 이 각 항목, 요거 민트색 요거 있는 항목들은 한두 달만 써보면 이 각 항목에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고정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요. 그래서 이 각 항목별로 통장을 쪼개세요. 그래서 그 예산 금액을 그 통장에 그냥 이체해서 알아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알아서 다 나가는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다른 가계부에서는 요 나머지 항목들을 변동 지출로 잡아요. 그렇지만 저는 요것도 고정비로 잡아라 라고 말씀드려요. 왜 고정비로 잡아요?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산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고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예요. 경조사비, 교통비, 임의용비, 용돈, 후원, 문화생활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의 차이 뭘까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지? 라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부족하네? 신용카드 쓰지 뭐. 오늘 이번 달 경조사비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막 터지네. 돈이 없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좀 미리 땡겨 쓰지 뭐. 예산으로 잡기 어렵죠, 경조사비. 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 보시면 연간 지출 기록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앞에. 맞아요. 경조사비 많이 나가는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조사비 예산으로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자동절약 시스템 가계부에 보시면 연간 지출 기록해보는 난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12개월로 나누면 그게 매달 경조사비로 예산을 잡는 기준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통비, 임의용비, 용돈 이런 것도 다 대략의 예산을 잡고 시작하는 거.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마이너스 대출이 크다. 신용카드를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임의용비 그리고 후원, 문화생활 없이 사세요. 언제까지? 신용카드 상환 다 할 때까지.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무슨 후원이에요? 빚으로 후원하는 게 과연 맞나요? 그리고 옷장에 옷 있어요, 여러분. 굳이 사지 않아도 벗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옷이 없다. 겨울에 얼어 죽을 정도로 옷이 없다. 라고 하면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네. 그리고 문화생활. 거의 무료 문화생활 하는 정보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정말 그걸로 쓰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항목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요거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살기 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식비와 외식비 요거의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식비, 네, 앞에서 그 정지혜님인가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비 만약에 저녁에 밥을 하기 힘들고 이래서 배달을 시켜 먹었다. 뭘 시켜 먹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런 외식비로 적으시면 되고요. 식비, 뭔가 집밥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산 거, 그걸 식비라고 해요. 그리고 생필품, 여기에서 생필품은 주방세제, 세탁세제 이런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고요. 내가 만약에 혼자 집에 있는데 어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건 본인 용돈에서 지출하시면 돼요. 기준을 조금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계부 양식 실제로 요래요. 여기에 한쪽에 수입, 근로소득, 정기소득, 비정기소득, 그리고 네, 대출, 그리고 저축. 돈이 들어와서 어디에 가장 먼저 나가는지 한눈에 네, 얼마나 나가는지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적으시고 네. 요거 가계부 양식을 보시면 각 항목별로 파란색 볼펜 있죠. 이 파란색 볼펜은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이렇게 파란색 볼펜으로 심지어 요거는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연필로 써져 있는 건 금액이 조금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전기요금, 가스요금, 핸드폰 요금 한 이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비 공과금의 예상금액 30만 원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지출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네, 파란색 볼펜으로 써져 있는 거 이만큼 가계부 페이지에 네, 고정비 지출의 절반 이상이 사실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달 정도, 2달 정도 가계부를 쓰시면 요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네, 내 용돈. 저는 제 용돈을 쓰는 칸을 항목을 따로 뒀어요. 그리고 꿈지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기타 지출, 예비비. 기타 지출, 신용카드를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항목 하나에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양육비, 교육비, 네. 아이들 학원비, 특별활동비, 기저귀, 칫솔. 네. 기저귀도 저는 아이들 기저귀도 매달 그냥 주문했어요. 정기 배송 쿠팡 2,900원 뭐하러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 기저귀 떨어지기 전에 네, 조금 미리 검색해가지고 저는 딱 그 3만 원 기준 금액 안에서만. 그래서 기저귀를 뭐 하나를 정해놓고 브랜드를 정해놓고 쓰지 않고요. 금액 3만 원 안에 맞는 거에 맞춰서 썼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고정 지출을 그렇게 항목을 정하고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고 우리가 매일 이제 관리하는 하루살기 금액은 이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게 일주일 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목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어떠세요? 이 표를 결산 일주일, 식비, 외식비, 생필품, 하루살기 금액 결산하는 걸 보면 어떠세요? 우리 집에 소비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이 집은 식비에 이렇게 많이 쓰고 네, 외식은 한 번 했네요. 그리고 생필품 이렇게 쓰고 이 집의 소비 패턴 보이세요? 이 집은 집밥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 네, 만약에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비에 편의점, 마트 이런 것도 적어보시면 내가 편의점에 돈을 얼마가 쓰는지 아이들 간식비에 얼마를 쓰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출에 대한 별점도 이렇게 매겨보시고요.
그리고 생필품비가 의외로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뭔가 쟁여놓는 건 아닌지, 그리고 쿠팡에 19,800원 해야 로켓 배송 되니까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 같이 묶어서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건 혹시나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 시스템 만들기인데요. 여러분, 푼돈 적금 통장을 만들고 시작하실 거예요. 왜 이걸 만드느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결산을 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하루 10,000원 살기 하다 보니까 70,000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1,120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 돈을 그냥 생활비 통장에 묶어 놓으면 이게 스리슬쩍 사라져요. 그쵸? 그 다 이해하시겠죠? 스리슬쩍 사라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 주간 결산을 하고 이 남는 잔액을 이 푼돈 적금 통장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새 나갔던 돈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죠.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푼돈 적금 통장을 만드는 거고요.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 중에 휴면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뭐 요즘 K뱅크나 토스 이런 거 CMA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서 푼돈 적금 통장 만드셔서 세이브머니 챌린지 하면서 과연 내가 그동안 집밥하고 한다고 절약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또 돈이 새어 나갔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루 살기 금액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가구 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하루 살기 금액을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번 달에 얼마로 하루 살기 금액을 살지 정하면 돼요. 가계부를 평소에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하루 살기 해야 되는지 그 기준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 80만 원 넘게 한 9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 하루 살기 금액이 25,000원, 일주일에 17만 5천 원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고,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생활비 쓰는 것 같다, 식비와 관련돼서 라고 하면 하루에 15,000원, 일주일에 10만 5천 원 정도로 사는 걸로 잡으시면 돼요. 아이의 나이대가 어떤지, 그리고 가구 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하루 살기 금액을 지금 정하시면 돼요. 채팅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액 적으시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처음 이번에 하실 분들은 한번 얼마로 살아볼지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81만 원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25,000원으로 지금 해서 하루 살기 얼마 하고 계세요? 짹짹축구공맘님? 5주 70만 원 들어가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하세요. 좋습니다. 2만 원으로 이번 달 가시는 걸로. 안나님 15,000원. 70만 원 사용, 70만 원 하셨으면 지금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줄이시면 탈나요.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아는보미님. 그리고 지금 또 임신 중이시고 하시니까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맞아요. 열정나윤맘님 지금 9,000원 살고 계신데 처음 19년도에 시작할 때 2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그쵸? 하루 살기. 하시면 되고, 주원맘님 하던 금액으로 15,000원 하시면 되고, 정지혜님도 이번 달은 2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2만 원으로. 미애님도 2만 원으로. 김찬아님 10,000원, 2만 원. 2만 원이 맞네요. 이번 달. 2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번 달에 한번 네, 집밥 재테크님 15,000원, 네, 15,000원도 있고요. 네, 김현웅님 12,000원을 줄여보시겠다고. 네, 좋습니다. 네, 빛달님 2만 원. 네, 이번 달에 2만 원 해보시고 다음 달에 이 하루 살기 금액은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네, 먼저 가시고 네, 2만 원에서 15,000원 너무 조금 잡았더라고요. 네, 2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2만 원. 네. 2만 원으로 하시고 네, 하루 살기 금액은 다음 달에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럼 5주 생활비 시스템을 그 다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는 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초과될 수 있어요. 초과될 수 있고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총 5주로, 한 달을 5주로 잡아요. 4주가 아닙니다. 다른 가계부에서는 많은 가계부에서는 4주로 잡아요. 한 달에. 근데 4주로 잡으면 7, 4, 28,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부족해요. 한 달을 5주로 잡고 네, 7일 단위로 이렇게 잡고 마지막 5주 차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날수가 일수가 좀 적죠. 그렇지만 예산은 똑같다는 거. 네. 2만 원이 많으니까 2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1주의 예산이 14만 원, 2주의 예산이 14만 원, 3주도 14만 원, 4주도 14만 원, 5주 차에도 똑같이 예산이 14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주 차에 좀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때 네, 생필품을 그때 조금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한 달 열심히 절약한 나를 위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네.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 매주 결산해서 남는 잔액은 푼돈 적금 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제 기준으로 잡은 표예요. 저는 매달 말일날 정리가 끝나고 매달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 14일, 21일, 28일, 31일 요 빨간 날이 있는 날 그 다음 주에 예산이 들어오게 이렇게 네 합니다. 뭘 하냐? 이렇게 네, 자동이체 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들어오게 이렇게 시스템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저는 매달 1일 날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급여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급여일에 맞춰서 네,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시면 돼요. 급여일이 18일이라고 하면 18일부터 7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 빨간 날에 네, 그 다음 주에 예산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체크카드로 자동이체 설정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네, 카페에 일주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일주 하루 살기 금액과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 되는 건 돈과 대화하는 거예요. 돈과 대화하는 건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하루 살기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을 봐야 돼요. 그 돈에서만 내가 관리를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지금 꼭 굳이 오늘 사지 않아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사도 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장에 뭔가 재고가 있는지, 냉장고, 냉동실에. 그리고 만약 어떤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부침개를 하는데 굳이 뭐 애호박과 부추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느냐. 재료가 한두 가지 빠져도 부침개 하는데 크게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재료 없이 정말 김치만 있다. 그럼 김치만 넣고 부침개 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굳이 다른 방법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리고 이 돈을 하루 정해진 돈을 내가 써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걸 살 때 아이들하고 내가 뭔가를 장을 볼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소비하고 나서 그 소비가 만족스러운지 아쉬운 건 뭔지를 피드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 머니수다의 예시입니다. 네, 여러 차례 들으신 분도 있지만, 네, 재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냉장고 지도를 뭐 적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계부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재료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뭐가 있지? 한번 적어본 거예요. 파프리카가 있고 하나 있고 애호박이 있고 당근이 절반 있고 양파가 4분의 1개 남았어요.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있네? 내가 가지고 뭐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채를 더 사진 않아도 되겠구나. 이걸 안 적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거 파프리카나 애호박을 다시 사올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재료가 있는데 네,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있는 걸 또 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적어 보니까 내가 정말 양배추를 만약에 할인하면 그것만 사야지. 그리고 애들 반찬 할 뭐가 없으니까 고기만 이렇게 딱 사야 되겠구나. 정말 사야 되는 것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가계부 요거 지출하고 나서는 만족도와 불만족, 아쉬운 걸 색으로 입히는 거예요. 저는 이 민트색이 불만족스러운 거고 핑크색이 만족스러운 거. 저는 야채를 사면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요. 아이들 간식을 산다거나 어묵 그리고 네 소세지 요거 사면은 조금 뭔가 좀 그래요. 죄책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굳이 아쉽다. 굳이 요걸 샀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족도를 체크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장을 볼 때도 내가 만족스러웠던 것을 네 반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만족감, 행복감이 더 느껴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계부를 매일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가계부를 쓰는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가계부를 매일 쓰는 사람과 매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가계부를 쓰는 시간을 네, 정해놓았냐 정해놓지 않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침 7시 저는 아침 7시에 써요. 열정나연맘님도 아침에 쓰시죠. 네, 아침 7시 딱 되면 네, 다른 거 하지 않고 가계부를 펼쳐서 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 재우기 전에 딱 뭐 밤 10시 이렇게 아이들 재우고 나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인증을 몇 번씩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왜? 아이들 재우면서 나도 같이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재우러 가기 전에 아이들 뭐 저녁에 간식 줄 때 뭐 이런 시간으로 네, 아이들 간식 주고 나는 가계부 쓰고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 쓰는 시간 네, 밤 10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장보기 루틴은 요거는 제가 장표 드릴 테니까 한번 이따 보시고 집밥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외식 한 번 하는데 43,000원인데 집밥을 해서 10,000원을 썼어. 그러면 차액이 남죠. 33,000원. 요거는 네, 푼돈 적금 통장으로 바로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오늘부터 내일부터 쓰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쓰는 분들은 네, 멈추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을 적으셨죠? 네, 절실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꿈을 위해서 가계부를 내가 지금 실천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해보자 라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하고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머니수다 본과 대화하고 그 감정들을 매일 기록하세요. 라이프 코치 홍님, 뭔가 창피하고 이런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멈추게 되셨다고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계부에 그런 감정까지 다 적으세요. 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리고 또 내일부터 가계부 쓰고 절약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머니 챌린지 미션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8월 14일까지 여러분 오늘 앞에서 작업한 꿈과 목표를 한 문장, 그 공식 기억하시죠? 그 문장으로 쓰고 네, 드림보드 만드는 것까지 카페 게시판에 네, 기록해 주시고요. 하루 살기 금액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카페 내 1주차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푼돈 적금 통장 준비한 것까지 요거 네 같이 인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29일까지는 매일 가계부 쓰시고 집밥 하는 거 그리고 머니수다 하는 그 가계부에 기록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계부 인증은 당일날 밤 11시 59분까지 된 것만 인증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블로그와 인스타에 기록하시고 그걸 카페에 공유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블로그와 인스타가 내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카페에다 바로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때 해시태그는 이런 걸 예시로 들었어요. 요걸 좀 공통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계부 쓰기, 가계부 챌린지, 세이브 머니 챌린지, 자동 절약 시스템, 머니수다, 가정경제 재무장관.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나 닉네임도 꼭 쓰세요. 그래야 본인의 브랜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절약, 짠테크, 식비, 집밥, 목돈 모으기.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를 써야 노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카페에 인증하면 조별로 같이 활동하는 자관님들끼리 댓글 남기는 거.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9일 날 저녁 9시에 저희가 결산하는 거 작업할 거예요. 지금 머니수다 톡방에도 있고 여기 저희가 이번 기수부터 8기 톡방을 따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8기 톡방에는 뭘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공지사항이나 가계부 여러분들 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카페에다가 다 공유하고 끝난 것을 여기에다가 공유하는 거 그것까지만 인정할게요. 그렇지 않고 다른 뭐 개인 사담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집밥 인증하는 거는 머니수다 올방이나 그리고 저희 머니수다 올방에서 어떤 그 특강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은 제가 거기에서 소통할 거예요. 8기 톡방에서는 3주 동안 요거 인증하는 것과 질문, 가계부 요거 시스템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 공지사항 올리는 거 그 정도로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연주님하고 또 집밥재테크님 이렇게 두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짹짹축봉맘님 세 분 인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영상 녹화했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장표랑 해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인증 확인은 8기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8기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연주님 그리고
집밥 재테크님, 그 다음에 짹짹축복맘님까지 인사 짧게 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자기소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곧 한 번도 가계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오미옥 장관님을 예전부터 알게 돼서 드디어 이번 기회에 장관님 믿고 열심히 가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집밥 재테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밥 재테크입니다. 네. 저는 1월부터 참여했고 중간에 5, 6월 잠깐 개인 사정으로 못했는데 5월까지 계속 5개월 동안 하다 보니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었고 안 해도 많이 이제 습관이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또 허전함 함께 해야지 그래도 좀 더 2% 채찍질을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가장 큰 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할 때는 잘 큰 대형마트를 좀 덜 가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자꾸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니수다는 한번 참여하면 계속 하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 할 때도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1년 정도 참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최하 1년은 계속 함께 할 거예요. 함께 잘 해 봐요. 그리고 이번에 맞아. 그 드림보드를 만들었는데 드림보드를 만들고 7월에 이제 해 보니까 확실히 실행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드림보드를 꼭 만들어 보기를 권해요. 작년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해야지 하면서 미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5월에 인제 장관님 1:1 코칭 받고 숙제로 계속 있었었어요.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인제 만들고 참여를 시작했었거든요 아예.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거부터 만들고 전날 7월 11일 날 시작했었어요. 10일 날 밤에 늦게까지 만들고. 그래서 확실히 결과가 달라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한 이제 9월 정도에는 그 드림보드 만드신 분들 따로 모여서 드림보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이런 거 시간 가져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짹짹축복맘님. 네, 안녕하세요. 짹짹축맘입니다. 들리시나요? 저는 7월 달에 처음으로 이거 머니수다 참여하게 됐고요. 좋아서 앞으로 계속 참여하려고 이번 달에도 신청을 했고, 사실은 저는 어제 결산까지 다 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결산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먹어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사실은 뭐 포스트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 스스로 조금 많이 생각의 시간을 좀 갖고 반성의 시간을 좀 갖고 하느라고 사실 밤새 내내 반성을 하고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그래도 여기 머니수다 참여하면서 제가 애당초에 25,000원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은 드리고 사실은 25,000원이 늘 쓰던 그 비용이 한 85만 원, 뭐 90만 원 이 정도 돼서 25,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초반에 2주는 2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달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2주 차에는 이제 25,000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81만 원에 이제 결산을 받고 이번 달에는 70으로 10만 원을 줄여서 2만 원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2만 원 하루 살기 비용을 책정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결산을 해보니까 이제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내가 이 소비 패턴이 조금 고착화돼 있고 이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 조금 더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몇십만 원이
나오겠다라는 게 이제 채점이 되니까 8월 달에 그래서 한 고정비에서 38만 원 정도를 좀 줄여보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8월 달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한번 이번 달 8월에 3주 매일 가계부를 쓰고 결산하는 것까지 해보고 또 그렇게 해보시면 다음 달이 또 달라지실 거라고 짹짹 축복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이제부터 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가정경제 재무장관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네 내일부터 가계부를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오현주, 금빛딸, 김연호, 열정나이 엄마, 방부제 엄마, 뭐 정지혜 그냥 어떤 그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우리 집의 가정경제 재무장관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무장관이라는 호칭을 네, 한 분 한 분 다 불러드리는 걸로 네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새롬님, 황윤우님, 이은영님, 라이프 코치 홍님, 김미애님, 정인수님, 김찬아님, 김한나님, 최미연님, 네, 다 내일부터 가정경제 재무장관님이세요. 아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